퇴근길 주택가가 태극기 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차 위에 올라간 남성은 확성기에 고함 치듯 구호를 외칩니다. 코로나 반사 즉각 사퇴하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일주일째 시위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시간씩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쏟아내고 단대구에 묶어가지고 사지를 가지고 밤하고 밥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아이들이라도 지나가면 오히려 더 소리칩니다. 이 지지자들의 애초 목적, 문대행의 동네 평판을 깎아 압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샤우팅을 통해 가지고 음란 속에 문영배가 쪽 내려올 수밖에 없게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음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고성의 항의에도 되레 욕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지금 나랑 이 지지자들 사유지 안으로 침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녁밥을 해결하고 주민 전용시설 화장실도 몰래 들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면 경비원은 이들이 남긴 담배꽁초를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니까는. 출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시위대가 몰려오고 아파트 관리소는 급하게 출입금지 안내문을 세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주변 식당과 가게들도 저번 주부터 매출이 뚝 끊겨 걱정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안 나와요. 여기 와서 뭐 편하게 오겠어요. 계속 시끄럽고 좋은 말도 아닌데 나쁜 소리 2시간 내내 들은 거예요. 지지자들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한 주민들 불편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찰은 장소만 옮겨달라거나 확성기 소리를 낮추라는 집회 관리만 할 뿐입니다. 앞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와 비교해보면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구호를 확성기로 외칩니다. 아가리는 재판, 대가리는 반사 즉각 사퇴하라. 경찰이 다가옵니다. 안에 밖에 나 장비 꺼내가 장소만 이동시킬 뿐 제지를 하진 않습니다. 경찰 경고 방송도 소용없습니다. 확성기를 사용치 못하게 일시 보관 조치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재판관을 향한 온갖 모욕과 협박이 난무해도 경찰은 집회 관리 등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을 땐 달랐습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박특검 집 앞 시위 이틀 뒤 국회에 나와 내사와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특검 집 앞 시위 20여일 만에 시위 주도자가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위 주도자 3명에 대해선 모욕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문대행 집 앞 시위대에 대한 내사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문대행 집 앞 시위대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문대행 집 앞 시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게 인용이 되면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수용한다는 거고, 근데 변호인단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일부 지지자들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예. 그때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랬나요? 어쨌든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승복은 하겠다. 맞아요.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뭐 아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론전을 전개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 불복
집회, 선동 집회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는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서부지법 폭동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집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 뭐 보수 유튜버죠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루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있죠. 그거 그냥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재가 잘못 결정 내리면 국민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이제 보수단체 추천으로 이제 선거방송 심의위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SNS에다가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 묘하게 썼네. 탄핵이 예.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뒤에서 예. 두 단계 정도 이 살짝 사람이 뽑았네요. KBS PD 출신 한정석 씨라는 사람이죠. 예. 예. 지금쯤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횃불과 가스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가스통이요? 정상이다. 이런 미쳤다, 말을 진짜. 또 했습니다. 한강이 아까진 게 아니고 뭐지 빨간 양 푼다는 이야기인가 진짜. 근데 이런 발언을 사실 네. 전하면서도 좀 저희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좀 우려가 있죠. 이 발언을 이제 전하는 게 비판하려고 전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선고일이 잡히면 아직 안 잡혔는데 잡히면 그날 이제 경찰 총동원령 뭐 가포 비상인가 이제 이걸 내리는 걸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예전에 같은 뭐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이걸 따르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 있는데 요즘은 나는 그냥 온라인에서 내 의견 피력한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고 이 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해서 나는 그냥 행동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서로 책임을 좀 미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볼 이 필요가 있지 사람들에 않느냐. 대해서. 네. 네. 뭐 내란 선동죄라든가 또는 폭력 소요 선동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과잉 과격한 원사는 네. 허풍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른바 슈퍼챗이라든가 코인팔이를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류 최고의 선동가라고 하는 히틀러의 선동을 들어보시면요. 네. 생각보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사 여구를 쓰고 말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도 아니에요. 히틀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아니 극우가 아니고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이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앵벌이. 정치적 이 극병기를 난동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또는 기회주의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네.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극우가 뭔지 한번 발언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극우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여기서 한번 해봐요. 제가 봤을 때. 극우의 발언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좀 더 나가서 인종주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 혐오까지 가지 않는 한계선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한테 말씀드리시면 차라리 윤석열보다 김문수를 추종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나마 만약에 그나마 김문수는 제가 봤을 때 극우 같아요. 뉴라이트만 싹 빼면은. 아. 예.